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곤 기술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125회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올해 마지막 시험을 치고, 그때 잠깐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 파이어 리더의 기술사반에 연결고리라는 어떤 부분들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 제가 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남아 있을 건데 옛날에 이제 각 과목별로 나타내고 사실은 이제 과목별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한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어떻든 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좀 알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이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돼 가는 것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이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연결고리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뭐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연결고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첫째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어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뭐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들 그 짬을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공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설정을 잘하면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이 남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는 좀 중요하겠더라.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시간의 목표에 도달시켜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 향상을 가져옵니다. 뭐냐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술사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쭉 이렇게 보면 각각의 문제가 셀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칠 때는 각각에 있는 셀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을 연결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뭐냐면 소방은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연소공학이 연소공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연소공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화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화재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세워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화재를 배운다고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패시브적인 어떤 대책과 액티브적인 어떤 대책, 액티브적인 어떤 대책에서는 소방기계, 소방전기, 패시브적인 어떤 대책에서는 건축방화 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공부가 소방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이제 그런 디테일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을 때 이론으로 끝나면 소방기술사에서는 점수를 그렇게 좋게 주지를 못하죠. 이론을 물어보면 이론과 그리고 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소방에서는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적어주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요즘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기도 하죠. 옛날에는 이론만 물어보고 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방에 대한 적용을 적어줌으로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뭐냐면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소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좋은 점수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또 방편이 되더라. 결국은 뭐냐면 연결고리는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양과 질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더라. 자, 그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 향상이 되는 부분들은 질이고요. 소방기술사는 질이잖아요. 질을 소방기술사의 어떤 질, 이거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공부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양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결국 효율인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이제 코로나 시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할 수 있는 강의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학원이든 간에 이제 오프라인을 해주게 되면 온라인도 같이 해주니까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놓은 거고요. 어떻든 연결고리는 연결고리 공부 방법은 뭐냐면 소방기술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잘 연결되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죠? 계속 그 관점을 보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점차 그것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핵심 이론입니다. 자, 이 원리만 알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건데 여기는 이제 원자입니다. 빠져 있지만 원자의 원자 분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라는 어떤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 자, 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에 대한 분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원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 이해가 되면 이 세상에 이해 안 갈 것은 또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옛날처럼 제가 뭐 주기율표를 외우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자 분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인데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전자가 기저부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기저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공진 현상 그리고 이게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을 공진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는 여기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요. 또 여기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을 여기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완전히 튀어나가게 되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전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튀어나가게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받는 걸 우리는 전리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온화식 감지기의 전리, 전류, 변화율을 이용한 감지기. 자, 그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구에서요, 여기까지 궤도까지 올리는데 1km까지 여기 지구에서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데 필요한 어떤 뭐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로켓이라고 생각하시죠. 1km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 1km까지 올리게 되면 1km의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그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는 굉장히 높은 속도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1km,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km, 3km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올리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사실은 이 궤도에서 우리는 1km, 2km, 3km까지 궤도에 올리게 되면 중력을 이기고 올리게 되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떨어지죠. 우리는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어떤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받게 되죠. 자, 원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궤도를 올리게 되면 놔두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1kg에 만약에 로켓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1kg까지 끌어올렸던 거 하고 2kg, 3kg까지 끌어올렸던 거 하고 5kg 끌어올렸던 것도 다르죠. 자, 그것처럼 자, 1kg에서 떨어질 때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자,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자, 그 에너지는 작고요. 자,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크고요. 자, 여기서 에너지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궤도의 전자의 궤도 변화가 있고 그것을 공진, 여기, 전리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내려앉을 때 어떤 전자파를 내놓더라. 전자파를 내놓더라. 그 전자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 그것은 우리는 열과 빛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 결국은 원자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 안에 전자에 뭐냐면 원래 궤도에서 이탈을 가져오고요. 자, 이것이 원래 자리로 복귀합니다. 자, 복귀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원자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요. 그 전자가 원 상태로 될 때 전자파를 내놓더라. 자, 이것이 분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고요. 상부에 있는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 이탈을 하게 되고요. 놔두면 내려앉을 때 전자파를 내놓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게 보시면 첫 번째 궤도까지 내려오는 데를 보면 여기는 자외선 에너지를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과시광선 영역을 내놓고요. 자, 세 번째 궤도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적외선 영역을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우리는 자외선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 가시광선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고 적외선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더라. 자, 자외선은 에너지 방출이 뭐냐면 파장이 굉장히 짧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시광선은 중간쯤 되는 것들이고 적외선은 우리는 파장이 굉장히 긴 것들이죠. 우리는 파장이 짧은 부분들을 우리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자, 이 원리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면 기가 찹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뭐냐 하면 기체의 화학 반응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시험에는 이미 3번 정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발화 에너지입니다. 발화 에너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온도입니다. 자, 이것은 기체 상수이고요. 중요한 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면 다 아실 것 같고, 이거 C입니다, C. 자, C가 뭐냐면, 충돌 계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유효 충돌, 충돌 빈도 계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효 충돌 빈도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효 충돌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있습니다. 충돌하면 탄성 충돌이 있고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죠. 자, 탄성 충돌은 뭐냐면 원자끼리 부딪혀서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우리는 기체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기체 간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충돌이 발생해서 여기에 어떤 전자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전자가 어떤 위쪽으로 궤도로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못 얻었을 때는 충돌을 했는데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하면은 단순 충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돌해서 에너지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뜻이 뭐냐면 원래 궤도로 내려앉을 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자,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기체끼리 굉장히 충돌이 많아지게 되고 기체끼리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 전자의 궤도가 상승하게 되고 자, 그것이 원래 궤도에 내려앉을 때 어떻게 돼요? 열과 빛을 내죠. 그것을 전자파라는 것들을 어떻게 방출합니다. 자, 전자파라는 에너지를 방출하죠. 자, 결국은 뭐냐면 화학 반응 속도는 최소 발화 에너지와 온도와 유효 충돌 계수, 유효 충돌 빈도 계수 가지고 결정이 나더라. 유효 충돌은 비탄성 충돌을 이야기하더라. 비탄성 충돌은 충돌하고 나서 원자 전자의 어떤 궤도를 변화시켰고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원자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자, 이런 관점이 여러분 기체 화학 반응 속도가 지금 배웠던 원자의 에너지 흡수 방사를 알게 되면 풀려가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번에 뭐 얼마 전에도 방사율이 나왔습니다. 방사율에서 여러분들 방사율에서 우리는 흡수 계수라는 걸 배웠죠. 자, 흡수 계수입니다. 자, 어떤 화재가 나면 우리는 전자파라는 것을 냅니다. 그죠? 자, 어떤 연소 생성물이 있는데 이 연소 생성물이 얼마만큼 에너지, 이게 나오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반사 그리고 투과 그리고 흡수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흡수 계수가 100%인 거. 이게 뭐냐면 흑체에 가깝게 되면 뭐냐면 반사도 없고 투과도 없는 전체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것을 흑체일 때 우리는 이 방사율은 우리는 뭐냐고 방사율은 1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흑체일 때는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일반적인 어떤 상태에서는 방사율을 감안한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형태 계수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형태 계수에 대한 부분과 방사율과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방사율이라는 부분들이 1이 될 때는 1이 된다는 이야기는 흡수 계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흡수율이 높더라. 자, 흡수율이 높더라. 에너지를 받아서 반사도 없고 투과도 없는 100%의 어떤 흑체에서 100%의 에너지를 흡수하더라.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흑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키르히호프의 방사 법칙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키르히호프의 방사 법칙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뭐예요? 방출하는 에너지도 많더라.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어떤 기체에 대한 어떤 이 내부의 어떤 기체, 자, 이 기체에 대한 어떤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흡수율이 높은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흑체일 때 이상적인 어떤 부분들이 흡수율이 100%일 때 방사율이 많더라.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흡수하는 흡수율의 어떤 기체에 대한 부분들이 뭐라고요?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아야만 키르히호프의 방사 법칙이라는 게 이해하고 그래야만 흡수율이 높을수록 여기에 어떤 원자의 분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진동이 많아지고 진동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내놓는다. 자,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사율의 흡수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이 입실론이라는 부분도 1에 가깝게 되고 1에 가깝게 되면 흑체에 가까워진다. 흑체는 흡수율이 100%이죠. 근데 흡수율이 100%라는 부분들이 왜 에너지를 100% 내놓을까요? 그 부분들은 에너지의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풀려가는 어떤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꽃 감지기에 CO2의 공명 방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웠을 건데 공명 방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자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전리되고 나서 그 전자가 내려앉을 때 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화재가 나면 우리는 뭐요? CO2라는 어떤 기체를 내놓죠. 자, 그리고 이 화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자, 그리고 여기 CO2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또 뭐라고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CO2의 원자 분자가 이 분자죠. 이 분자가 어떤 들뜬 상태, 전자가 이탈하는 상태가 이거일까요? 전자가 이탈하고 그것이 원궤도로 진입하면서 뭐냐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CO2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이죠. 그 CO2는 에너지를 적외선을 흡수를 하지만요. 그 적외선을 흡수하는 만큼 에너지를 또 방출하는 거죠. 그 에너지 방출을 대한 부분들을 감지하는 게 불꽃 감지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연소 생성물이 생기고 화염에서 나오는 파장을 받아서 여기에 CO2에 대한 분자는 뭐다고요? 아까 원자의 분자에 대한 에너지가 전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궤도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 궤도에서 다시 내려앉을 때 에너지를 내놓는 거죠. 자, CO2의 공명 방사라는 원리를 알려고 하면요. 그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광센서 감지기는 지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죠. 광센서 감지기의 나만산란의 원리를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올 때도 됐죠. 여러분들 이제 광센서에는 코어가 있고 클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코어도 SiO2, 산화실리콘, 그리고 클레드도 산화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단지 코어와 클레이드는 굴절율만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코어는 굴절율이 높고요. 이것은 굴절이 낮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를 넣어주게 되면 빛은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났을 거예요. 자, 화재가 나면 여기에 SiO2에 대한 어떤 진동이, 분자의 진동이 굉장히 커지겠죠. 자, 분자 간의 어떤 진동이 발생하면서 여기는 뭐냐면 이 분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자, 뭐 한마디로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고요. 그 전자가 내려앉을 때 뭐냐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내주었던 파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돌아오는 파장입니다. 돌아오는 파장을 검출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스톡스를 검출하고요. 안티 스톡스를 검출하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요? 뭐냐면 줬던 파장을요. SiO2의 진동에서 화재가 나면 이 분자는 진동하죠. 화재가 나면 분자 원자는 뭐예요? 굉장히 기체 원자 분자는 활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자, 그 상태가 되면서 뭐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나타나는데 원래 줬던 에너지 하얀 것을 줬을 때 보통 보세요. 어떤 에너지를 주면요. 반사돼 나오는 그리고 흡수되고 투가 되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건데 흡수는 입사되는 파장은 입사는요. 어떻게 되냐면 반사 파장 그리고 흡수 그리고 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입사보다도 반사되어 오는 파장은 에너지가 죽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장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파장이 긴 것이 에너지가 작은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입사된 것보다는 반사된 부분들이 이렇게 파장이 길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톡스 강은 파장을 이렇게 긴 파장을 내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안티 스톡스 강은 이렇게 줬던 파장보다도 굉장히 짧은 파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뭐냐면 에너지를 이런 파장을 줬는데 노란 것이 파장이 나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하얀 것을 줬는데 이 노란 것이 파장이 에너지가 더 강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 SiO2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하얀 것에 대한 파장을 줬을 때 이 돌아온 하얀 것일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파장이 긴 에너지가 약해진 요런 어떤 파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화재에 의해서 이 SiO2의 진동이 많아지게 되면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파장 때는 뭐냐면 더 짧은 파장, 더 강력한 파장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SiO2에 대한 어떤 원자, 분자에 대한 진동, 자체적으로 나오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를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뭐냐면 줬던 파장은 이런 파장인데 나왔던 파장은 이런 파장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더 강한 파장을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줬던 파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파장을 내놓은 거죠. 그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파장이 짧아지고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원자의 충돌이 더 심해지게 되고 더 충돌하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충돌이 심해지고 충돌이 심해진다는 건 더 높이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고 그 전자가 내려앉을 때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놓겠죠. 자, 그래서 광센서 감지기의 나만 살아의 원리, 즉 안티스톡스 강.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안티스톡스 강이 더 많아지죠. 더 강력해지고 그 부분들은 원자의 SiO2의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만 풀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휘도 유두등의 CCFL, 콜드 캐소드 램프죠. 자, 콜드 캐소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형광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위치를 투입하면 여기에 전개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전자가 방출할 거예요. 자, 열전자에 의한 에너지 방출. 자, 전개전자에 의한 에너지 방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코일이 열전자 방출이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침식이 일어나고 이 열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침식이 일어나고 그 침식이 나중에는 수명을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오더라.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는 어떤 코일로 된 어떤 전극을 사용하지 않고요. 요렇게 콜드 캐소라는 걸 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열전자 방출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전기만 걸어서 전기를 걸면 전개 전자 방출을 일으키는 부분들만 가지고 뭐냐면 원자의 충돌을 가지고요. 원자의 충돌은 전자의 궤도 이탈을 가지고 오고요. 자, 이것이 원상태로 복귀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그게 보통 253.7 나노미터라는 어떤 에너지 상태더라. 우리가 380 나노미터 이하를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형광등에서 나오는 어떤 자외선을 형광체를 거치고 나오면서 뭐다고요? 에너지가 죽으면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바뀝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라는 개념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체의 고유 파장을 흡수를 합니다. 자, CO2는 에너지를 일산화탄소는 에너지를 받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가 4.25 마이크로미터라는 에너지를 내놓더라. 그 CO2는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그리고 4.7 마이크로미터라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자, 메탄은 전자파를 받아서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그건 3.3 마이크로미터를 나타내더라. 자, 그건 뭐냐면 이게 CO의 어떤 거예요? 원자의 분자의 에너지 변화. 그리고 여기는 CO2의 에너지 변화. 그리고 CH4의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더라.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이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원자 분자의 에너지를 흡수 그리고 전자의 어떤 들뜬 현상, 전자가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자, 이것이 여기 내려앉을 때 뭐다고요? 전자파라는 에너지를 내놓더라. 자, 이 어떤 전자파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체의 화학 반응 속도에서 유효 충돌, 빈도 계수 C 그리고 방사율의 흡수 계수,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내놓더라. 자, 그 부분들은 그 흡수가 되는 어떤 기체에 뭐예요?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 CO2의 공명 방사, 그리고 라만산란의 원리, 안티스톡스 강의 원리, 그리고 고희도 유동의 점등 원리, 그리고 기체의 고유 파장에 대한 어떤 내놓는 어떤 고유 파장에 대한 원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원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의 에너지 흡수와 방사를 알게 되면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잠깐 뭐 한 20-30분 여러분들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듣다 보면은 조금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와 오셨고 해온 어떤 마당에서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 하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가 짬짬이 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소통 어떤 이런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